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대로만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은 참 좋겠지만요. 우리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우리나라의 최초이자 최고의 기록학자인 김익환 작가님의 거인의 노트에서는요, 우리가 삶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삶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한다면 생활과 학업, 또 일과 관계가 좀 더 분명해지고 해결책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문제로 여겼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고민은 쉽게 풀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고 성공과 성취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또 손쉬운 삶의 무기가 바로 기록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책을 읽어도 기억에 잘 남지 않는다면 독서 노트를 써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익혀야 할 거고요. 또 무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계속해서 우울하다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나열해서 적어보고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해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성과를 올리고 싶다면 업무 기록을 써보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능숙하게 잘 나누고 싶다면 대화 기록을 써보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기록을 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방향이 명확해진다고 하는데요. 기록이란 한계에 부딪힌 우리가 그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기록이라는 행위 자체가 조금 어색한 분들은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기록을 시작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록의 중요성과 함께 효과적인 기록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오디오북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저도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성장 가능성을 깨워줄 수 있는 이 최고의 무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록이 쌓이면 아이디어가 된다. 가끔 사람들은 나를 감탄스럽게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교수님은 어쩜 그렇게 아이디어가 많으신가요? 일상에서 영감을 얻는 방법이 있나요? 아마도 특별한 비법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지만 사실 나도 좋은 아이디어가 샘솟는 비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만의 노하우를 하나 말하자면 나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당신은 생각한다 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팔짱을 끼고 골몰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할 때도 가만히 앉아서 아이디어가 찾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나는 펜을 손에 쥐고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영감이나 아이디어는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인데요. 나는 학자이지만 학자도 일종의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감 노트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글감이 될 만한 것들을 따로 정리해 놓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놓으면 글을 쓸 때나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소스가 됩니다. 이것을 총칭해서 나는 생각 기록이라고 부르는데 창조적인 작업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떠오른 어떤 생각을 기록할 뿐 아니라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생각은 진짜 많이 하는데 그게 아이디어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물론 모든 생각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이디어로 이어지지 않은 생각의 시간이 전혀 쓸모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에는 이미 비슷한 물건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차별성 있는 새로운 상품을, 아이디어를 내고 싶습니다. 1시간 동안 생각해 보지만 아무런 아이디어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하는 이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꼭 기록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답이 안 떠오르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생각해 보다가 아이, 안 떠오르네 하고 덮어버리면 마치 영어 단어를 실컷 외우고 나서 다시는 거들떠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안 풀린 문제를 10분 후에 다른 일을 시작할 때 또는 회의 시간 직전에 또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고 나면 자기 전에 문득 혹은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새로운 실마리가 떠오를 가능성이 무척 커집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해내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록은 필수인데요. 기록하는 행위 자체, 즉 펜 촉의 촉감과 글씨를 쓸 때의 소리 등 모든 감각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지에 관한 강렬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남게 됩니다. 기록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사전 예열 작업입니다. 물론 무작정 기록만 한다고 해서 기록이 아이디어를 던져주지는 않습니다. 기록이라는 사전 작업을 하며 그 이미지나 감각을 몸에 지닌 상태에서 우연성에 적극적으로 기대는 태도가 필요한데요. 기록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답을 듣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기록론에서는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막무가내로 기록한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움이 될 리가 만무하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연성을 배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효과가 있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는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잠시 산책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바다인 영종도 근처에 있는 솔밭에 가고는 합니다. 그 솔밭을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곤 합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생각을 떠올리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의 기록을 연상하고 종합할 때 본격적으로 떠오릅니다. 흩어진 조각들처럼 존재하는 기록들을 종합해 봅시다. 기록하는 행위, 그리고 기록을 종합해서 연상하는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아이디어가 떠오를 가능성이 급격히 커질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신을 아이디어 뱅크로 만들어줄 2가지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무의식에 새기는 것입니다. 먼저 당신이 떠올려야 하는 생각을 무의식 안에 깊이 담고 숙성시켜야 합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한 가지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담은 상태에서 잠이 들고 일어나서 다시 그 생각을 품고 살다 보면 잠자면서도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몰입하는 것입니다. 몰입의 대가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몰입을 하나의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10시간 이상을 책상에 앉아 집중하는 상태를 몰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몰입이란 한 가지 생각을 오랜 시간 이어서 하는 자연스럽고 리드미컬한 상태인데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 관련된 책을 읽다가 일어나서 산책하며 읽은 내용을 되뇌어 보다가 식사를 하면서 책의 내용과 자신이 떠올리려는 아이디어의 연관관계를 생각해 보다가 친구와 만나 어설프게 떠오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서 또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다시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의 반복과 지속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몰입입니다. 기록을 통해서 몰입의 효과를 극대화해 보세요. 책을 읽으면서 핵심 키워드를 메모하고 산책을 하면서 그 메모를 다시 생각하고 주문한 식사가 나올 때까지 진전된 생각을 재차 메모하고 친구와 대화가 끝나자마자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새롭게 떠오른 생각을 메모하고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아서 그동안의 생각을 정리해서 노트에 적어보세요. 이런 상태를 며칠간 이어가는데 어떻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천재는 기록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천재는 기록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천재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기록으로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사람입니다. 유명하다 못해서 식상한 에디슨의 말이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에디슨의 이 말을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을 해도 소용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99% 노력하면 1%의 영감도 얻을 수 있다. 에디슨 자신도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앞서 소개한 양질 전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력도 양이 많아지면 질적인 전화, 즉 변화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비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은 좋은 상품을 많이 올리면 그 중에서 히트 상품이 나올 확률이 커지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그 우연조차 양의 집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천재의 영감도 머릿속에 지식의 총량이 많이 쌓인 후에야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인물 중 하나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암브로시아나 도서관에는 다빈치가 남긴 1119쪽짜리의 기록인 코덱스 아틀란티쿠스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노트에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비롯해 여러 가지의 글과 발명품의 설계도, 심지어 요리법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걸 제외하고도 그가 살아있을 때 남긴 노트의 분량은 대략 14,000쪽에 가깝다고 합니다. 아이작 뉴턴 역시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편지와 원고, 메모 등이 포함된 그의 기록물은 2017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만유인력을 비롯한 위대한 연구 아이디어들을 어떤 식으로 수정하고 발전시켰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뉴턴은 수학과 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책도 많이 남겼습니다. 이들은 생각을 기록했고 기록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들의 이름과 업적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의 뇌 속을 단편적으로나마 들여다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수많은 천재들의 기록이 있지만 개인 기록의 최고는 역시 고전 중의 고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입니다. 난중일기에는 내가 당신에게 권하고 싶은 기록의 본질이 담겨 있는데요. 그는 삶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일기라는 형태로 종합해서 서술하는 기록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이 발생한 1592년부터 2차 전쟁이 끝나는 1598년까지 7년 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꾸준히 지속해야만 제대로 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기록의 원칙을 이미 430여 년 전부터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일기에는 일상과 일,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불굴의 의지로 난관을 극복해가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까닭은 모든 것을 일기 형태로 기록하며 자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해 왔기 때문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영의 운영에서 최고의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건 역시 기록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일기에는 세 가지가 주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업무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작성했는데 군영 운영의 실무를 맡았던 아전들의 이야기, 그들을 단속한 사례 등이 난중일기의 앞부분부터 다수 등장합니다. 병사들을 통솔하고 또 그들의 일상을 보살핌과 동시에 엄한 군율로 다스리는 장면 등도 아주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개를 잡아먹은 병사에게 곤장형을 집행한 이야기는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활쏘기 시합, 씨름 등을 묘사한 대목은 전장의 실제 일상을 전해주는 아주 소중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난중일기에 담겨있는 또 다른 중요한 기록 유형은 회의 기록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작전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를 일기에 남겼는데 그가 전략가로서 남다른 천재성을 발휘한 것은 이러한 기록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의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앞에 닥친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회의의 결론을 반추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상적으로 유지해온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에 대한 기록 역시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기를 통해서 영의정 류성룡, 도원수 권율, 경상우수사 원균, 그리고 임금인 선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대화 기록의 본질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 외에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 잔병치레를 포함한 개인의 고통에 대한 심경, 자신은 늘 불행하다는 일종의 강박적 감정과 한탄 등을 겪으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기록이란 전략의 도구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질타하기도 위무하기도 하는 거울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기록형 전략가였습니다. 그의 일기는 한계를 뛰어넘고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기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유산이자 교훈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 기록이 굳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기록의 고수는 많이 쓰지 않는다. 내가 기록학자라고 소개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노트에 무엇인가를 빼곡하게 적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삶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정리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죠.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오늘 할 일과 여유 시간에 즐길 거리,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나의 감정, 심지어는 집안일까지 기록합니다. 다만 업무 내용이나 대화를 하면서 오간 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적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을 하라고 하면 속기사처럼 다 받아 적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기록하라고 하면 또 거의 책만큼 기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기록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름길인데요. 강의를 들으면서 기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강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죠. 참 억울할 노릇입니다. 온라인 강의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강의 영상을 멈춘 후에 노트에 열심히 필기하고 다시 영상을 재생하고 받아 적지 못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영상을 되감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필기를 하느라 정작 강의에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필기한 것을 다시 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다시 본단 말입니까? 설사 본다고 해도 강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글자로 보는 것보다 말로 들을 때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를 거꾸로 하는 셈입니다. 강의를 보면서 열심히 필기했는데 마치 남이 쓴 것처럼 새롭고 책을 읽고 메모를 했는데도 언제 읽었냐는 듯 책의 내용이 낯설게만 느껴진다면 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록한 걸까요? 반대로 전혀 기록하지 않고 집중해서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차라리 이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메모란 많은 양의 내용 중에서 핵심을 뽑아서 적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메모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주객이 전도되어서 오히려 핵심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것, 듣는 것, 감각하는 것을 개수로 세어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세세하게 나누느냐에 따라 적게는 100개에서 200개, 많게는 1만 개에서 2만 개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정보를 모두 잡아두고 싶더라도 전부 기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약이 필요합니다. 요약은 기억을 압축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제 길을 가다가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고 해볼게요. 그 순간 나는 나뭇잎이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경험을 기록한다면 뭐라고 적을까요?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마치 나뭇잎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라고 적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기록학자인 나라면 나뭇잎의 말이라고 기록해 놓을 것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 내가 나뭇잎을 본 순간의 느낌과 감정 등 공감각적 이미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최대한 짧은 말로 압축해서 새롭게 창조한 것입니다. 기록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오랜 기간 터득한 기록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100개의 기록이 만들어졌으면 중요한 10개만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기록 중에서 제일 유용한 것을 골라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평가해서 선별한다고 말합니다. 즉, 해당 기록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평가한 다음에 어떤 기록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이건 기록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사람은 100개의 기록 중에서 가치 있는 10가지를 골라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래알처럼 수많은 요소들 중에서 빛나는 보석을 발견하는 일. 이건
분야를 막론하고 인생을 통틀어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제부터는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면서 공부할 때 평가와 선별의 과정을 거쳐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로 요약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키워드에는 앞서 말한 나뭇잎의 말처럼 그 단어 이상의 전체 기억과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기록은 곧 요약이고 기록한다는 건 요약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록형 인간은 경험 기억의 전체를 담는 동시에 그것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단어 몇 개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것들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 자기의 이야기와 글, 강의, 그리고 사상이 됩니다. 나는 인터뷰를 할 일이 많은데 간혹 나와 눈도 맞추지 않고 속기사처럼 기록하는 인터뷰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분은 내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런 인터뷰어는 내 얘기의 맥락을 따르기보다 맥을 끊어가면서 자신이 준비해온 질문만 하고는 돌아갑니다. 그렇게 작성된 기사를 보면 내 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그저 내 말을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글을 읽는 독자는 인터뷰에서 아무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특별히 얻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반면 인터뷰를 하는데 아무것도 적지 않고 녹음도 하지 않은 채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듣는 기자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걱정이 되어서 녹음하지 않아도 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는 일단 녹취를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자신만의 메모 방식이 있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방법은 이랬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름대로 맥락을 잡아 키워드를 적어두고 인터뷰가 끝나면 다시 요약된 기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기사를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인터뷰할 때의 분위기와 말하는 사람의 눈빛과 말투, 그 이야기를 듣는 자신의 경험 등이 총체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물론 기사를 쓴 다음에는 상대의 의도가 그대로 담겼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거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기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머리가 좋은 게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타인의 말을 들으며 그것을 자기화하고 핵심 키워드만 메모한 상태에서 이것을 재요약하는 방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인터뷰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록하는 것 그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기록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기록의 출발인데요. 이 정도는 연습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싶은 이유는 대부분 기억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언젠가는 틀림없이 잊어버릴 거니까 기록이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책을 다시 찾아보지 않아도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도 내용을 상기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기억의 대체 수단으로 기록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기록하는 일이 주는 직접적인 효용은 사실 기억이 아니라 집중인데요. 기록하기 위해서는 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해야 하므로 무엇이 핵심인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맥락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기록에 숨겨진 능력입니다. 이렇게 집중하고 이해했으니까 기억하기가 쉬운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록한 것을 꼭 다시 봐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지 않습니다. 기록하는 동안 많은 부분이 저절로 기억에 새겨지기 때문인데요. 반면 기록을 못하는 사람은 실컷 써놓고도
나중에 다시 보면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쓰기만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 답은 요약과 집중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기록학자인 김익한 교수님의 거인의 노트라는 신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이 기록을 잘할 수 있다면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이 한계점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록할수록 우리의 생활과 학업 또 일과 관계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가 있다면 그 실마리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저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일기로 썼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작은 기록이지만 기록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까요? 가장 큰 효용은 그동안은 잘 몰랐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이 정해주는 어떤 틀에 나를 맞추지 않고 정말 나답게 나다운 모습으로 잘 살기 위해서 저는 이 기록이 정말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록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매일매일의 나를 하나의 글로 남겨놓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겪고 느끼고 만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솔직하게 메모로 남겨놓는 거죠. 그러면 그 진솔한 메모 속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히 여기고 있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우리의 진짜 욕망을 이 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걸 발견하게 되면 나의 잠들어 있던 성장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방법을 깨우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 이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오디오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야겠다는 결심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을 통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나다운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차츰차츰 깨달았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너무 어렵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의 진솔한 생각, 나의 진솔한 감정을 짤막한 글로 하루하루 요약해서 기록해 보겠다 라고 마음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기록은 우리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이 생각이 결국 그렇게 기록이 되고 기록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만의 인생길이 되겠죠. 우리의 세계를 끊임없이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기록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라디오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잘 자요. 안녕.